예, 반갑습니다. 통합사의 B, 윤리 파트 이재선입니다. 예, 드디어 오늘 수능 치는 날입니다. 선생님은 오늘 개인 사정 때문에 감독은 가지 못했는데 오늘 아침 한 6시 반쯤 이렇게 학교로 오니까 이 중앙현관 앞에 버스 2대가 딱 주차돼 있고, 그리고 3학년 선배들이 가방과 도시락을 챙겨서 버스에 탑승한 걸 봤습니다. 지금 점심시간 지나고 영어 듣기 평가 그리고 영어 시험 치고 있을 건데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2년 뒤에는 여러분도 시험장에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또 그때 일이고, 또 우리는 오늘 다음 주 시험을 위해서 또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 집에 가기 전에 통합사의 B, 윤리 부분은 크게 3번의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 자유주의, 그 두 번째 공동체주의 관련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했습니다. 이번 3차 시 마지막 시간으로서 사회 및 공간 불평등, 두 가지 주제, 사회 및 사회 불평등 그리고 공간 불평등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수업을 하고 또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객관식 한 문제 정도, 어렵지 않을 정도로 출제를 할 거고, 그러니까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에서는 4문제 정도 출제가 된단 말이죠. 사회 및 공간 불평등도 문제를 출제는 하겠지만 선생님이 한 문제 정도에서 어렵지 않게 출제했습니다.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한번 오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불평등입니다. 사회 불평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회 내에서 부나 권력과 명예, 즉 이런 것들을 각해서 사회적 가치라고 합니다. 사회적 가치. 그런데 이런 사회적 가치는 무한하다, 끝이 없이 많다, 굉장히 희소한 자원으로서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희소하다라는 것은 한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노래 있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지. 라임이 이상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것을 갖고 싶어하는 어떤 욕망이나 욕심은 끝이 없지만 그 욕망과 욕심을 가득 채워줄 만큼의 사회적 가치는 풍요하지 않거나 또는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유한 앤드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나 집단에 어떻게 분배가 되어 있다? 차등적으로 분배되어 있다. 차등적으로 분배되어져 있다는 것은 어떻게 분배되어져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서로 다르게 분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게라는 것은 누구에게는 많이 또는 누구에게는 적게 이렇게 분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나 권력이나 명예 등이 누구에게 많다는 것은 누구만은 풍요롭고, 하지만 누구에게는 적다는 것은 누구에게는 결핍되어져 있단 말이 되겠죠. 다시 미안합니다. 누구에게는 많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부나 권력이나 명예가 어마무시하게 있을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적다는 것은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어떤 삶이 팍팍하거나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의 위치가 서열화되어 있다. 즉 누군가는 높고 누군가는 부와 권력과 명예에 의해서 어떤 사회적 가치가 높고 누군가는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 불평등은 어떤 소득과 같은 경제적 측면, 권력과 같은 정치적 측면, 그리고 교육과 교육의 기회나 또는 건강관리와 같은 사회적 측면, 이 3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자,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사회 불평등 현상은 바로 대체로 무엇과 관련된 것입니까? 재산과 분배에서의 격차와 같은 경제적 측면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에서 봤던 사회 불평등, 즉 첫 번째 경제적 측면, 두 번째 정치적 측면, 세 번째 사회적 측면으로 봤을 때 불과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하더라도 신분제가 있었죠. 그럼 신분제라는 것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또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주의의 대표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도 불과 3, 40년 전만 하더라도 너의 피부 색깔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떤 투표권을 얻을 수 있거나 교육 또는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또는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시간이 제법 지나면서 현대사회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치적 측면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선거권 상당히 철두철미하게 보장을 해주려고 하지요. 그리고 교육 그리고 건강 또는 사회보험과 같은 사회적 측면들을 많이 보장해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어떤 사회 불평등이다라고 했을 때 나는 선거를 할 수 없어. 나는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한적이야. 나는 어떤 병원을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라는 것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사회 불평등은 바로 경제적 측면에서 두드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경제적 불평등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주거나 여가나 또는 교육 등과 같은 것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사회 불평등 중에 사회적 측면은 어떤 현상을 유발하더라? 양극화 현상을 가지고 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사회 이동이 어려워질 때는 계급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경험한 사회적 불평등은 큰 문제이다. 사회적 약자들은 어떤 국가 또는 민족, 성별 등 다양한 측면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은 어떤 차별과 불이익 등을 겪게 되는 것이다. 선생님 이제 좀 교과서 내용 위주로 봤는데 필기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불평등 현상. 사회 희소 자원들이 차등적으로 분배되어져 있다. 차등적으로 분배되어져 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위치하는 위치가 서열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영역들에는 경제적 측면이다라고 얘기했지요.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서 봤던 것처럼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사회 불평등 현상에는 경제적 불평등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불평등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행복과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데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구성원들의 행복과 사회 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교과서 옆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불평등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했을 때 이 표를 한번 볼까? 소득 5분이라는 것은 잘 사는 사람입니다. 소득 1분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암 환자가 생존하는 비율입니다. 어쩌면 암 환자 생존율을 봤을 때 몇 기에 발병했냐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생존율을 따져야 되는데 너가 어느 정도 먹고 사는 수준에 따라서 내가 암에 걸렸을 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남성과 여성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데 자, 소득 1분위 경제적 약자라고 했습니다. 경제적 약자 하위 20% 집단의 생존율 반면 소득 5분위 즉 상위 20%라는 것은 잘 산단 말이 되겠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부는
생존율은 아무래도 소득 1분위, 즉 하위 20%, 즉 경제적으로 약자인 사람들보다 생존율이 더 어떻다는 것입니다. 어떻다는 것입니까?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득 수준별 암 환자 생존율이 서로 어떻다는 것입니까?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생존의 가능성이 높다? 하위 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보다는 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의 생존율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건강과 의료에서 이러한 사회 불평등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정리되어 있죠. 암 환자의 소득 계층별 생존율을 분석해 본 결과 소득 상위에 있는 집단들이 소득 하위에 있는 집단의 구성원들보다 생존율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이런 표를 통해서 봤을 때 아직까지도 이런 어떤 경제적 측면에 따른 어떤 건강 또는 의료에서의 혜택이 차이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암 환자 또는 다른 질환에 의해서 어떤 질환에 걸렸을 때도 내가 그것을 치료하지 못했을 때 그 이유가 경제적 측면이 있다. 9년 전 좀 오래된 자료인 것 같은데 2013년에 나온 자료인 것 같은데 한 9년 전 자료죠.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치료하지 않는 퍼센테이지가 높습니다. 왜 치료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3분의 1이 무슨 이유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낮은 소득 계층에서 경제적 이유에 따른 미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9년이 지났습니다. 9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라고 생각했을 때 선생님도 좀 몸이 안 좋은 부분이 있어갖고 병원을 가니까 요새는 참 잘 돼 있습니다. 만약에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선생님이 이제 표를 이렇게 보고 병원 가서 자료를 보고 하다 보니까 어떤 뇌나 어떤 신체 주요 장기에 어떤 암이나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질환의 어떤 그것을 처방을 받게 된다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국가가 치료비 90%를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적 측면에 의해서 또는 경제적 소득에 의해서 또는 경제적 불평등에 의해서 어떤 의료 혜택을 받고 안 받고의 격차가 10년 전에는 이렇게 좀 차이가 있었지만 지금은 선생님이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봤을 때 사회 불평등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어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사회 불평등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제적 측면이라고 했고 이 경제적 측면이 양극화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양극화 현상이 어떤 거와 어떤 예전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그 격차가 생기게 되는지 한번 선생님 여기다가 여러분들 볼 수 있게끔 유튜브 링크를 하나 걸어놨습니다. 아마 이걸 보게 되면은 소득 빈부격차 양극화가 좀 줄어들 줄 알았는데 그렇게 확 줄어드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자료냐면 선생님도 이제 보고 있는데 대한민국 소득 10분위 가구당 소득입니다. 언제부터냐면은 1990년도 4분의 1분기 즉 이게 한 달 소득입니다. 한 달 소득. 여기 나와 있는 게 소득 상위 10% 1990년도에 한 달에 200만 원 법니다.
근데 소득 하위 100%, 즉 가장 낮은 층이 되겠죠. 바로 25.1%라는 것이죠. 10년 전에는 이랬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득을 잘 버는 상위 10%는 210만 원대, 소득 하위는 25만 원, 즉 한 17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그런데 세월이 훌쩍 지나서 2018년, 즉 18년 뒤에는 소득 격차가 얼마나 나게 되는지 선생님이 여기에 이어놓은 링크를 보면서 한번 접근을 해보기 바랍니다. 한번 보고 오도록 합시다. 예, 여러분들 보고 왔습니까? 어떻습니까? 2018년도가 되니까 선생님도 2018년도 4분의 4분기 4분의 4분기란 것은 즉 10월, 11월, 12월입니다. 1990년도 4분의 1분기 즉 1, 2, 3월 때에는 소득 상위 10%가 210만 원 가까이, 그리고 소득 하위 100%는 25만 원 정도 벌어서 한 170만 원, 175만 원 정도 차이가 났는데 28년 뒤, 즉 최근에 와서는 소득 상위 10%는 1160만 원을 벌었습니다. 여러분도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을 건데 이 그래프를 통해서 2018년 4분의 4분기에 소득 상위 10% 그리고 소득 하위 100%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때 한 달 가구당 소득이 1160만 원. 이때는 82만 원입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죠. 1990년도 4분의 1분기의 빈부격차는 약 17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8년이 지나고 나니까 얼마 정도 나고 있습니까? 약 1000만 원 가까이 소득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양극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는 한 175만 원 정도 격차가 났다면, 그리고 이때 당시 1990년대 당시 전체 평균 소득이 88만 원이네요. 선생님 아버지도 월급 봉투에 뭐 한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적혀져 있던 거 봤던 것 같은데 뭐 한 2배 정도 평균 소득에 비해서 어떤 빈부격차가 175만 원이는데 이때 되면은 2018년이 되면은 전체 소득 평균이 468만 원입니다. 네, 여전히 2배네요. 그래도 이때는 175만 원인데 이때는 빈부격차가 1000만 원 가까이 차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적 정말 그 간격이 넓혀진 상태를 가리켜서 바로 양극화 현상이다. 그리고 이런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잘 살고 못 사는 이런 계층 간의 어떤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다른 내용은 넘어가고 그 다음 교과서 페이지 194쪽으로 넘어가서 공간 불평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 불평등이란 지역 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수준의 차이가 나는 현상의 바로 공간 불평등이라는 것입니다. 지역 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수준의 차이가 난다. 즉 어떤 지역에서는 소득이 가장 정말 많이 산출되는 지역이 있는 반면 어떤 지역에서는 그 근처에 큰 공장, 큰 기업 하나 없는 거. 어떤 지역에서는 주변에 공원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대형마트도 있는 반면 어떤 지역에서는 차를 타고 한 10분, 20분 나가야
작은 마트 하나 있는 경우, 또는 어떤 지역에서는 가까이에 서점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어떤 체육시설도 있는 반면 어떤 지역은 그런 시설이 잘 없는 지역, 이런 것이 바로 공간 불평등인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집 주변에 내가 뭐 필요하거나 사고 싶거나 뭐 보고 싶거나 또는 책을 빌리고 싶거나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할 때 집 가까이에 있어서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반면 내가 뭘 사고 싶고 뭘 빌리고 싶고 이번에 새롭게 개봉한 영화가 있다는데 그걸 보고 싶어도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것이 바로 공간 불평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 불평등이라는 것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격차도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도 있고 도시와 촌락, 촌의 격차 등이 바로 어떤 공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공간 불평등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공간 불평등은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지도. 선생님이 뭐 좀 검색해 보던 게 바로 위에 다 보이는데, 지도. 명품 무기 K9 자주포의 탄생 비화. 선생님이 K9 자주포를 탔었기 때문에. 자, 선생님이 이제 카카오 지도를 했는데, 다음 주면은 여러분들이 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보자, 뭐를 해야 다 보이나? 스카이뷰.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 주변으로 가볼까? 아이고, 우리 학교 주변. 전부 다 논밭. 이 우리 학교 주변입니다. 우리 학교 주변. 뭐 익숙하죠? 아마 여러분들 이쯤 이렇게 지나갈 때쯤이면 이방농협 보이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쭉 오면 이제 또 우리 학교인데 우리 학교 주변은 이렇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논밭이죠. 2019년 지금의 모습, 2008년, 2009년 뭐 바뀐 게 있습니까? 색깔만 바뀌었죠. 색깔만 바뀌고 여전히 그대로죠. 뭐 개발이 되거나 또는 뭐 추가가 되거나 이런 게 사실 없지요. 2008년, 2009년도에도 창녕 옥야고등학교, 중학교, 이방목욕탕, 싱싱마트 있었고 최근에도 있죠. 그럼 우리 학교가 있는 이 지역 인근은 개발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입니까? 아니죠. 그에 반해서 선생님 집입니다. 선생님 집인데 지도 이런 설명을 어떻게 없애지? 아닌데 이것도 2008년도에 뭐 이래저래 여러분들 있지만 2008년도에 어떤 그 지역입니다. 어떤 지역인데 전부 다 논밭이죠. 논밭. 전부 다 논밭인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어딘가에 우리 1학년 1번에 정혜원 학생이 사는 곳도 있습니다. 이 어느 지역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불과 10년 만에 10년 전에는 모든 것이 다 논밭이었다가 10년 만에 이렇게 아파트가 빼곡한 지역으로 바뀌었죠. 이 비슷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른 곳, 예전에도 그랬나? 이런 곳 가고 있습니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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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에 찾아간 곳 어디 있노?
장류죠. 예, 장류. 선생님 부산 사람인데 예전엔 장류는 전부 다 논밭이었죠. 예, 전부 다 논밭이었던 이런 곳, 그리고 작은 주택가들이 있던 곳이 최근에 이렇게 전부 다 아파트 단지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공간 불평등이라는 것은 바로 내 지역이 또 얼마나 더 개발이 되고 개발이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네, 서울 한번 가볼까? 이 화면 녹화를 하면서 시행을 하니까 조금 느린 것 같습니다. 아유, 서울은 어떻습니까? 아유, 서울은 뭐 살라 해도 못 살겠다. 네, 뭐 빼곡하죠. 예, 정말 빼곡합니다. 네, 빼곡 서울 수도, 예, 대학도 많고 사람도 많고 아파트도 많고 지하철역도 많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 조금만 나가면은 강원도, 뭐 속초, 고성 이런 데 가면 어떻습니까? 예, 정말 뭐 휑하죠. 산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바로 공간 불평등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간 불평등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 따라서 이런 지역에 따라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의 수준 또는 개발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는 이러한 공간 불평등이 심할까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큰?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바로 인구가 많고 또는 기업이 많이 있는 이런 수도권을 중심으로 성장 거점 개발을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즉 될 만한 지역 위주로만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다는 것이죠. 쉽게 생각하면은 일반 고등학교 같은 데서 만약에 300명이 있다면 상위 10%만 특별반을 만들어 갖고 이 친구들에게 뭐 수업도 더 해주고, 그리고 저녁에 남겨서 별도의 자습실도 주고, 그리고 학생부도 이 30명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 30명은 되게 잘 되겠죠. 왜? 집중적으로 챙겨줬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친구들은 어떻단 것입니까? 이 나머지 친구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똑같이 해도 차이가 있더라. 그리고 어떻게 이 300명을 모두 다 챙겨줄 수 있어. 잘 될 수 있는 또는 잘 될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 위주로만 수업도 더 해주고 자습실도 더 좋은 걸 주고, 그리고 뭐 학생부도 신경 써주자. 그럼 입시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플랜카드에 막 서울대 막 4명, 뭐 의대 5명, 연대, 고대 10명, 12명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와, 저 학교 참 좋은 학교야. 왜? 아니, 서울대도 보내고 의대도 보내고 스카이도 보내고 좋은 입시 결과를 가져오잖아. 그죠?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특별반이 되겠죠. 잘하는 학생들 위주로 챙겨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장 거점 개발이라는 것은 인구와 또는 자본이 유입되기 쉬운 어느 지역 위주로, 수도권 위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크게 성장한 것이죠. 반면 이런 인구와 자본이 집중적으로 유입되지 않는 비수도권 또는 도시가 아닌 촌락 같은 경우는 인구가 빠져나가고 자본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전에 우리 학교 주변을 본 것처럼 10년이 지나도 어떤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어떤 시설이 새로 생긴 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정체되거나 낙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장 거점 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성장 거점 개발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점을 가져왔다는 것입니까? 바로 공간 불평등을
심화하는 문제점이 나타났죠.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게 되었고 우리나라 대학의 거의 대부분이 주로 어디 있습니까? 수도권 그리고 서울에 집중해 있는 것이죠. 삼국대입니까? 예, 뭐 동국대, 단국대, 건국대. 선생님 때만 하더라도 부산대, 경북대보다 뭐 단국대, 건국대 이렇게 해서 삼국대는 좀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그 대학들도 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디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 어드밴티지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격차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도시와 촌락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냐면 바로 1970년에서 80년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어디 가는 것입니까? 촌에 있고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여기 있다가는 먹고 사는 게 힘이 들겠다 하면서 도시로 가서 어떤 그 제조업이나 이런 공장에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성장 거점 개발은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수도권의 성장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사람이 많고 자본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 규모가 발달되고 확장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의 낙후, 정체를 가져오게 되면서 공간 불평등을 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공간 불평등 밑에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간 불평등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2014년 6년 전 자료가 되겠죠. 교과서에 좀 오래된 자료들이 있는데 수도권 집중도입니다. 전체 이러한 관련된 업종 중에 과연 수도권에는 얼만큼 있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전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수도권의 면적은 약 10% 정도 됩니다. 내가 봤을 때 한 10%라면 이건 서울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 인구는 전체 면적은 한 2, 3% 정도 되는데 인구는 거의 절반 가까이가 있습니다. 총 생산도 한 40% 정도 되죠. 금융기관도 그리고 우리 윤리탐구 대회할 때 제시되었던 상급 종합병원도 한 50% 정도, 대학도 한 3, 40% 정도, 그리고 매출액 상위 100대, 즉 대기업의 본사는 거의 90% 가까이 다 서울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다 수도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죠. 수도권은 전체 국토 면적의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의 집중도는 40% 이상 또는 더 나가서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본사도 거의 90% 가까이 다 여기 좀 몰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가 관련된 것입니까? 경제. 이거 뭐가 관련된 것입니까? 의료. 이거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1990년대부터 1990년대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조금씩 먹고 살 수 있는 만큼의 안정적 추세를 보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잘 해결되면 그때부터 부흥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문화가 되겠죠. 그래서 1990년대 보면은 막 가수들도 많이 나오고 또 그때부터 이제 또 아이돌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또 음악계의 한 해이라고 해야 되나? 서태지와 아이들 또 이때 등장해서 유행하고, 그리고 1세대 아이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알란 거 뭐겠습니다. H.O.T, 잭스키스, S.E.S, 그리고 핑클, 그리고 살짝 묻혀갔던 신화까지 90년대에 다 등장했던 가수들입니다. 먹고 살만해졌다는 거죠. 그럼 이제 먹고 살만해질 만큼 성장했다면 그 다음 과제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공간 불평등을 해소를 해야겠죠. 공간 불평등을 완화하고 낙후된 지역의 어떤 균형을 위해서 균형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균형 개발과 관련된 사례 뉴스를 보여줄 건데
지역별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잘 개발되어 있지 않은 지역을 어떻게 하면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을까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선생님도 한번. 예, 보고 왔습니까? 작년에 이 뉴스를 보여주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충남 지역의 지역별로 또 지역의 특색별로 어떻게 이런 사업들을 좀 개성 있게 또 거기에 맞춰서 발전시킬 수 있을까를 보여주려고 보여줬는데 다들 아나운서 잘생겼다 하면서 이렇게 반응을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충남 지역이 수도권 가까이는 있지만 그래도 좀 발전이 좀 덜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발전이 덜 된 부분들을 어떤 지역의 특색, 논산 같은 경우는 국방 지원 체계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논산에 가면 논산 훈련소가 있습니다. 군부대가 있다는 거죠. 그런 군부대가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그리고 보령 같은 경우는 맞춤형 힐링 또는 생태문화 서비스 이런 식으로 발전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어떤 지역 특색의 어떤 축제를 많이 활성화하는데 이건 좀 아쉽습니다. 뭐 어디고 진영하면 뭐 당감 축제, 창녕하면 뭐 양파 축제 해서 어떤 지역 자치제별로 어떤 자신의 어떤 고유의 어떤 특산물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축제를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살고 있는 지역 인근에서 아마 축제 같은 거 하는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을 건데 그거는 요새 너무 축제들이 많아지고 또 축제들이 다 비슷비슷해져 갖고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낙후된 경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필기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노트 사회 불평등 한번 언급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 계층의 양극화는 것은 재산이나 소득 분배 격차와 같은 경제적 측면의 불평등이 있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회 불평등, 어떤 영역에서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불평등은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킨다. 자, 이어서 공간 불평등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수준의 차이 또는 발전의 개발의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공간 불평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 불평등과 관련된 사례 언급을 했다는 거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공간 불평등 사례에서 우리나라 있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성장 거점 개발을 추진했다. 즉 성장의 가능성이 높은 수도권 위주로 개발을 진행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장점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수도권은 성장했지만 그에 반해 비수도권은 정체되거나 낙후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 균형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평등은 해소되고 있지 않지만 이런 균형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자,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 불평등과 이런 균형 개발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이제 다 와갑니다. 조금만 좀 더 봐주기 바랍니다. 교과서 페이지 196쪽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천 방안 해서 이런 불평등 현상은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한 발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사회복지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국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위험을 방어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어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어떤 고용이나 또는 건강이나 또는 노후와 같은 것을 보장해 준 것이 사회보험이라면, 공공부조라는 것은 특히 그 국민들 중에 경제적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저소득층의 빈곤, 이거 말을 하니 참 힘들다. 저소득층의 빈곤, 즉 사회적 약자에게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해 주는 것이 공공부조, 그리고 상담, 재활, 돌봄 등 사회 서비스 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제도는 소득 재분배의 효과에 있어서 경제적 측면의 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보험 또는 사회복지제도와 관련되어서 선생님이 여기에 또 유튜브 링크를 하나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면서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제도 또는 사회보험이구나 라는 것을 좀 봐주길 바랍니다. 사회복지제도 첫 번째, 전국민 대상의 사회보험, 두 번째, 저소득층 위주의 공공부조, 그리고 상담, 재활, 돌봄 등의 사회 서비스 제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동영상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필기노트 보도록 하지요. 사회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회복지제도입니다.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그리고 그러한 국민들 또는 사회적 약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봐주고, 이런 장점을 가져온다는 거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공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 불평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즉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한 10년 전에는 10년 됐나? 10년도 좀 지났네. 이제 그 이전 정권인데, 노무현 대통령 정권 때 수도권 또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행정기관들을 전부 다 어디로 보냈습니까? 충청도 세종시로 하나의 어떤 행정 도시 또는 행정 수도라고 해서 어떤 이 서울에 집중되어져 있던 어떤 중앙 정부 기관들을 모두 거의 대부분을 세종시로 다 옮겼습니다. 주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킨 거죠. 그래서 선생님도 세종시에 한번 가봤는데, 거기 가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행정 관련된 기관, 그리고 그 행정 관련된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살기 위한 어떤 아파트 또는 그런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한 어떤 상업시설이나 문화시설 또는 교육시설들이 정말 빼곡히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복과 지도로 세종시가 어디 있지? 예전에는 뭐 세종시란 것이 없었죠. 여기는 대전이네. 세종시에서 이렇게 뭔가 많아졌죠. 아파트들도 많고. 선생님도 한번 가봤는데 세종특별시에서 좀 더 아파트들만 있네. 아파트 말고 정부 시설들이 어디 있지? 한번 가봤습니다. 내가 다른 데 있나? 여기도 참 아파트 많이 짓네. 정부 시설에서 안 나오는 건가?
좀 더 아파트네요. 여기다. 여 세종 네 여기 가봤다. 세종 호수공원 좋더라. 네, 여기 보면은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요렇게 생긴 거 있습니까? 요거 전부 다 정부 관련된 청사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네, 사업통상자원부, 그래서 정부 세종청사,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전부 다 쭉 이렇게 고용노동부에서 이 호수까지 이어지는 이 전체적인 건물이 모두 이제 정부 청사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과연 10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논밭밖에 없는 개발되지 않는 지역이죠. 개발되지 않는 지역들인데 이 지역의 모두가 아파트 그리고 정부 청사로 바뀌면서 수도권에 집중된 또는 서울에 집중된 인구들이 이쪽 지역으로 내려와서 하나의 새로운 도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산의 효과를 가져오겠지요.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지방 이전, 그래서 지방 도시 또는 지방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균형 개발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우리 필기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에는 방금 전에 선생님 봤다시피 균형 개발 정책이 있고, 이런 균형 개발 정책 같은 경우는 어떤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이 지방으로 이전해서 지방 또는 지방 도시도 함께 성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공간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뭐 어려운 내용은 많이 없었습니다. 사회 불평등, 공간 불평등,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방안들을 선생님이 소개를 했는데, 마무리하면서 또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으면 한 번씩 보면서 진행하면 좋은데, 여기에 드론으로 보는 공간 불평등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어떤 지역별로 같은 지역인데, 어떤 같은 마을이고 같은 동네인데 이렇게 개발의 정도가 차이가 있고 다르구나. 그리고 이런 공간의 어떤 불평등 또는 사회 불평등이 방치될 경우 우리 사회는 또 어떤 갈등에 의해서 마찰이 발생하게 될까? 그리고 그런 마찰이 많은, 갈등이 많은 우리 사회는 과연 행복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런 사회 불평등과 공간 불평등을 좀 더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정책은 또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1차 시, 2차 시, 3차 시까지의 수업 영상을 선생님이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서 아쉬움도 있고 미안함도 있지만은 집에서 선생님의 영상을 보면서 다음 주에 있을 시험 대비를 잘 해주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숙제 하나 있겠습니다. 숙제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한 5분 정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선생님이 수업했던 내용 보고 사회복지제도나 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또는 공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균형 개발과 관련된 신문이나 또는 자료를 검색해서 그 링크 딱 한 개를 걸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과제 제출은 어떤 과제 제출이라는 어떤 뭐라 해야 되노? 온라인 클래스 다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기다가 링크 한 개씩만 걸어두면 자료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세 번의 수업 듣는다고 고생했고, 선생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